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7월 2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뉴스들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플랫폼 벡트가 22일 시범 서비스에 나선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것도 이제 관심 주제인데요. 지금 벡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그룹인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산하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이제 벡트입니다. 이 벡트가 작년부터 이제 나온다 말은 많았지만 계속 연기가 되다가 이번에 이제 드디어 시범 서비스를 22일 날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래자에게는 실물 비트코인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 선물 거래가 일어나는데요. 굉장히 다른 방식입니다. 지금 있는 선물 거래, 비트코인 선물 거래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벡트라는 플랫폼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많은 전망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대감이 큰 만큼 또 실망감도 컸었는데 계속 지연되는 현상이 있으면서 출시 지연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거기에서 관심을 거두게 됐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시범 서비스가 나오면서 또다시 관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나 시카고 옵션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선물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비트코인을 직접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양이 굉장히 충분해야 됩니다. 이 벡트에서는.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을 충분히 자신들이 보유하고 그것들을 거래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 영향에도 앞으로 큰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이 선물이라는 게 근데 꼭 매수만 있는 게 아니고 매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때에도 수익을 얻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가격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시범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성공적인 테스트 후에 몇 주, 몇 달 안에 공식적인 런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라이센스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지털 에셋 커스터디 컴퍼니라는 이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비트코인 자산 신탁 사업자 라이센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정식 서비스의 론칭 시기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 시범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에 정식 서비스도 론칭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투자회사 판테라 캐피털 CEO인 댄 모어헤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뉴욕 거래소 이사회실에 앉아 있다. 이는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가 열렸다는 것은 벡트가 한 달의 준비 과정을 거쳐 비트코인 선물 거래 시범 서비스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국과의 오랜 협상 과정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시그널로 이제 인식이 되기도 하고 비트코인 가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예상하는 분석가들이 많이 있다. 좀 잘 진행이 돼서 이 시장에도 또 활력을 주는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오면 소식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기술 전략가 비트코인 $2만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근데 8,000달러까지 또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달러 하락 시에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에 이제 본사를 둔 매크로 리스크 어드바이저의 최고 기술 전략가 존 콜로버스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세 반전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서는 비트코인이 9,500에서 8,500달러 범위 내에서 안정화를 모색할 것 같다. 그리고 아마 8,500달러 선에서 반등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며 8,00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가격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결국에 사상 최고가 2만 달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향후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 후퇴 시에 특히 8,500달러 선에서는 꼭 매수하라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시에는 매수를 하라는 건데, 지금 가격보다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꼭 흘러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헤드앤숄더가 이제 나왔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에서 지금 역헤드앤숄더를 보고 있는 가격 패턴입니다. 지금 역헤드앤숄더가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을 지금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 흐름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지금 현재의 1,900달러 선 정도 상단으로 이제 왔었는데, 거기서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1,68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찍고 이 정도까지 이제 갔다가 여기에서 좀 내려온 상태인데, 거의 이제 역헤드앤숄더 패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어깨와 그리고 머리 그리고 어깨,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성이 된다면,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제 상승을 해서 비트코인의 시세가 완성이 된다면 11,800달러 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패턴이 이제 완성이 돼야 돼요. 완성이 명확하게 되고 가격이 이 선까지 뚫고 올라가는 패턴들이 보여야지만 그 다음 패턴, 그 다음에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망을 무쉐이브 유리라는 분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달러 선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 선이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중요한 선이죠. 자, 그리고 조시레이거의 분석도 있습니다. 조시레이거가 분석하는 내용은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 흐름에서 이 저항선, 1일 저항선으로 봤던 이 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1850선 정도 됐죠. 근데 그 선이 잠깐 깨졌던 부분을 이제 보면서 이제 상승 흐름들을 예측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1,997달러 선을 찍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다음 타깃은 11,470까지 보고 있다. 그래서 불리시하게 이제 올라간다면 11,470달러 선에 도달하는 것을 또 기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서포트는 이제 1,184에서 189달러에서 1,351달러 선, 이 선이 이제 데일리 서포트, 이제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에 대한 분석도 있는데요. 리플에 대한 분석은 요것도 이제 상승 추세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1시간 봉으로 되게 단기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제 크게 이거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맞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좀 봐주세요. 우선 하단
트렌드 라인의 하단과 그리고 상단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쭉 그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현재 0.32달러 선을 찍고 상승해서 목표가 0.35달러 선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 상단이죠. 그래서 이 상단까지 찍고 올라갈 가능성, 리플의 가격 분석 전망을 한 거고요. 요게 지금 이대로 흘러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다시 또 떨어지면 이것도 또 그냥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갤럭시 BTC가 또 분석을 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분석 자체가 재미있는데 지금 RSI로 이제 쌍바닥을 찍고 있다라는 부분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 어거스트 8월쯤 요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쯤에 지금 이제 리플의 상승이 나오길 이제 기대하는 건데요. 이게 RSI에서 바닥을 한번 찍었고 두 번째 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패턴. 이게 이제 과거에 한번 나왔던 패턴인데 2017년도에 급하게 이제 상승했었던 그 패턴 때 한번 찍고 두 번째 이 바닥 과매도 국면 정도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이제 흘러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 시기가 돼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리플의 가격 흐름이 바로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이니까요. 조심스럽게 좀 참고 정도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랜 B가 이제 재미난 내용을 가져왔는데, 우리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따라서 가격 흐름들을 이제 분석한 지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플랜 B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톡 투 플로우라는 요런 그 공식 같은 걸 가져와서 그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앞으로의 가격 상승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그 분석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보통 금이나 은처럼 희소 가치가 있는 자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자원들과 비교를 하면서 비트코인도 앞으로 이제 그런 희소 자원과 비슷하게 가격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스톡 투 플로우가 요 이제 차트인데요. 이 차트, 이 선과 비슷하게 가격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신기하게도 이 선과 맞닿는 부분이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일률적으로 그 가격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선을, 스톡 투 플로우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랜 B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결국엔 희소성이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거는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결국엔 그게 중요한 게, 변환점은 결국 반감기고, 반감기의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 그래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나고 나서 가격 패턴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과거의 행적을 봤을 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그 10개월 전에 5달러였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감기가 됐을 때 12달러가 됐었고요. 이제 2배가 넘죠. 그리고 그 2016년도 반감기 10개월 전에 237달러였던 그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되고 난 다음에 627달러가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격에서 이제 행보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한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2019년도 5월쯤에 아마 반감기일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이 과연 이런 패턴을 똑같이 보여줄지, 이것들을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스톡 투 플로우 그래프로 봤을 때에는 2020년도 반감기가 지나면 급격하게 또 이 가격대가 확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플랜 B가 전망하는 거는 55,000달러 정도를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패턴으로 지금 계속 우상향하는 상승 패턴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1.1만 달러 앞두고 불안한 행보, 그리고 미국 CFTC BTC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COT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번 주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딜러 계좌와 기타의 계좌의 롱, 숏 포지션이 동반 감소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산 매니저 계좌의 순 롱 포지션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은 계속 커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그 내부적인 것도 그렇지만 외부적인 또 이슈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런 걸 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좀 다 잡고 떨어지더라도 크게 요동치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장기적으로 끝까지 이 비트코인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찰리 리가 지금 이제 라이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의 창시자이죠. 이 찰리 리가 단기적으로 라이트코인 가격이 파동이 있더라도 그 안정성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 내용들 보면 재미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찰리 리가 좀 라이트코인을 이제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다 매도를 한 상태고, 그 찰리 리가 라이트코인이 350달러 정도의 역사적 고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일시적으로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비난도 많이 받고 정말 기막힌 타이밍이다. 어떻게 그렇게 딱 고점에 팔 수가 있냐라고 이제 막 그랬는데, 이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인터뷰를 한 내용도 그때 어떻게 역사적 고점이었을 때 팔 수 있었냐라고 이제 찰리리에게 물어봤는데, 자신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때 곰시장이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다만 그것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당시 나는 이 업계에서 6년 동안 베어 마켓과 불마켓을 여러 번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상승장과 하락장에 모두 오버슈트한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먼저 이익을 보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되시죠? 전반적으로 이 가격 흐름들은 상승과 하락 패턴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당연히 찰리 리도 욕심이 났겠죠. 찰리 리도 이게 이제 고점일 거라는 생각은 명확하지는 않았대요. 자신은 라이트코인이 $1,000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계속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이제 강하게 많이 매수를 했었고, 개인들의 투기들이 이제 극심했던 때였기 때문에, 라이트코인을 자신은 이제 매도를 했던 거죠. 그때 이제 거품이 심하다라고 스스로 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했었던 거고, 그때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그걸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 욕심을 컨트롤했던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의견이 분분해요. 그때 자신의 만든 코인을 그렇게 팔아버리면 실제적으로 그걸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 책임감이 이제 없다라고 이제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실 문제인 것 같고, 우선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
에도 장기적인 안정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라이트코인에 대한 손을 놓는 건 아닙니다. 찰리리가 뭐 자신이 라이트코인을 팔았다고 해서 다들 그걸 우려를 했어요. 이제 라이트코인은 끝났다. 뭐 라이트코인은 더 이상 손은 안 댈 것이다. 뭐 개발도 안 하고 이제 버릴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찰리리는 계속 그걸 개발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라이트코인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찰리리의 이런 행보들 같이 한번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8월에 반감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또 그런 것들이 주목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리브라의 우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가 다른 주요국 정책 결정자들과 달리 페이스북 리브라의 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재미난 거죠. 오히려 해외의 영국이나 이런 독일의 이런 중요한 재무 관련 기관장들이 의외로 이 리브라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라의 그런 우호군들을 좀 확보를 해놓은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우호군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미국 내에도 당연히 있겠죠. 우호군들이. 근데 이제 비판론이 이제 워낙 거세게 지금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풀어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우호군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페이스북은 계속 이런 우호군들을 늘려갈 것으로 지금 전략적으로 볼 것 같고요. 결국에는 페이스북의 힘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리브라가 계속 이슈화되고 이런 부분이 될수록 우선 홍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점으로 보자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홍보 효과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요게 계속 이슈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점을 보자면 홍보 효과, 그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나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분명히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아니면 암호화폐 알트코인들의 가격에 부정적으로 하락시키는 단기적인 요인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언급했던 뭐 코인들이나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투자하실 땐 꼭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